국내 최고의 정치 이야기꾼 장윤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예. 최고는 아니고요. 예. 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정도로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냐면은 내일 이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하는데 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불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제가 얘기를 해서 아이고야,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랬구나. 사과드리고요. 예. 네네. 내일 대통령께 어떤 장윤선이라면 어떤 질문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랑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한 1시간 정도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좀 내보는데 네. 아마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고 사실 너무 많죠. 현안이 너무 많고 뭐 최혜병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지만 저는 대통령의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고집? 뭐 이걸 뚝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초반엔 그게 인기가 굉장히 있었지만 네. 지금 3년 차 들어서서 과연 대통령의 리더십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에 대한 문제 하나랑 그다음에 뭐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 뭐 또 뭐 있죠? 하나 더 있는데 뭐 맹종 세력, 반자유 세력? 반자유 세력 뭐 예, 등등등 계속 이러는데 있습니다. 도대체 그 누구 어떤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건지 한 번도 제대로 야당도 아니라 그랬고 북한을 얘기한다고는 했지만 따져보면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예. 밀정에 간첩에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뭐 의료 대란도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기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보면 일사일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대체로 기자들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질문지를 회의에서 갖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에서 하면 지우고 앞에서 하면 지우고 해서 남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지 말고 앞에서 한 질문 듣고 대통령 답변 속에 미진하거나 아니면 의혹이 있거나 그리고 맥락이 안 맞거나 그럴 때는 그 대통령의 답에서 꼬리를 좀 물고 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쨌든 스토리라인이 완성되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 대통령이 왜 저러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예. 요거 했으니까 요거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좀 물고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실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외신보다는 내신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좀 많이 달라.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외신 기자는 외신 기자 별도로 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늘 보면 내외신 같이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외신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지역지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지역진 또 지역 현안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중앙 정치의 국정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재정 문제도 그렇죠. 뭐 조세 정책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좀 속 시원한 기자회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게 이게 자유 선진 국가들의 어떤 표준 같은 기자회견이니까 네네. 미국도 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좀 예. 그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너도 나도 말씀을 막 손들면서 예, 저도 예.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좀 활기 있게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만 팝송 부르시지 마시고. 아, 예, 뭐 노래는 중요하죠. 노래는 중요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한 의정 갈등, 뭐 이거를 뭐라 윤한 갈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윤한 의정 갈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난 5차 갈등이죠. 5차 갈등이라고 네, 또 올해만. 표현합니다. 네, 자, 네. 이제 질문 하나씩 드려볼게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 3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금요일에 예정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 연기를 했어요. 처음에 네. 검토한다고 했다가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묘하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추석을 앞두고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밥은 네. 추석 이후에 먹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얘기기는 한데 네. 불쾌감을 드러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다수더라고요. 예, 다수가 그렇고요. 그러면 왜 불쾌했냐? 그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저녁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결정타였다. 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그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매체에 뭐 친한계 쪽의 입장을 빌어서 한동훈 대표의 그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 같은 거를 제시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자체를 언론 플레이라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또 격분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이게 보면 재밌는 게요. 대통령실과 관련된 단독 보도는 1번 채널A,
예. 2번 TV조선 예. 또는 조선일보 뭐 이런 순으로 되고요. 또 한동훈 대표 측은 1번 SBS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언론을 마이크 삼아서 계속 주고받기 공방전을 하고 있는 이런 대리전 양상이 있다. 예. 이 또한 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언론의 현상이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좀 뭐 드리고 소위 말해서 언론계 표현으로 이제 빨대들이 특정 언론사에 있다고 있다. 예, 볼 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항상 채널A나 TV조선 단독이 많이 나오고요. 뭐 이번에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SBS에 많이 나오더라. 이제 이런 기자들의 평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별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왜 이런 갈등이 다시 촉발이 된 거냐인 건데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예,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냥 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대통령실에서 또 혹은 대통령이 격분하고 화를 내면서 한동훈을 향한 임전무퇴 방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그냥 간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여론. 예. 여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을 업고 그냥 가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뭐 본인의 판단이나 뜻을 주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주변에서 잘 몰랐다. 참모들도 모르고 아마 최고위원들도 잘 몰랐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 또 하나는 이제 언론 플레이에 대한 오해, 뭐 이런 오해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때문에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지금 뚜껑이 열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맹영균 기자께서도 설명한 것처럼 매우 이례적으로 월요일 브리핑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이틀 반 정도 이틀밖에 아니죠. 하루 이틀 예, 지나서 이틀 지났죠. 바로 70분 동안 브리핑을 하는 이례적인 그러니까 일이 대통령실 벌어졌고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의 대상으로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예, 예. 판단과 한동훈 대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 예,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예. 그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온 거냐? 갑자기 내일 또 기자회견이 있는데 오늘 예. 이렇게 길게 매우 이례적으로 70분이나 브리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답변은 지시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제 브리핑을 했다는 건데 뭐 그건 누군지는 뻔히 아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5차 윤한 갈등이 됐든 윤한 의정 갈등이 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갈등이다. 갈등이고 이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양쪽 다 멈출 생각이 없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양쪽 다 멈출 생각. 그동안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살짝 꼬리를 내리면서 상황이 유야무야 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면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요구했었던 1월 달에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지만 그 뒤 이어서 무슨 후속 같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폴더 90도 폴더 인사하고 인사 끝냈죠. 뭐 화재 눈밭, 현장에서 예. 서천 화재 현장에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폴더 인사로 하고 끝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에 대한 정리를 요구한 게 3월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유야무야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좀 한동훈 대표 선거 복판이고 이래서 좀 억셉트된 측면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로 있었던 문자 공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 반대 그리고 이번에 의정 갈등까지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의정 갈등 전까지는 그냥 유야무야 되거나 크게 각을 세우지 않거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오늘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는 물러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내부에 좀 세력화를 통해서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당장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편을 들고 나섰어요. 그래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한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완벽하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 중요한 예. 포인트는 당도 함께 할 생각이라는 건데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인데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가 각을 세게 세움으로 인해서 마치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의 위상에 좀 약간 스크래치를 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산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한 대표의 계획은 어디까지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다음 행보가 궁금한데 네. 최근에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한 발 빼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한동훈 대표 쪽에 좀 힘을 이 사안과 관련해서 힘을 실어주려는 거야?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그 사실 뭐 오늘 뭐 세 가지 장면을 좀 주목해서 보라라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살짝 거들어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지금 국민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맥락의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국회 본회의가 2시부터 있었는데 이해식 비서실장,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비서실장과 박정하 국민의힘 그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이 본회의장에서 동시에 사라졌다,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만간 여야 회담이 성사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여야 대표 회동이 9월 1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협상 중이었는데 의장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면서 상당히 내부가 어수선했네요.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걸 말씀을 하셨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오늘 오전 국회 안에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9월 1일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확인해주지 않았거든요, 양당이. 근데 앞서 누구죠, 박정하 의원에게 온 메시지를 통해서도 1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고 원래 30일 날 대통령실 주최의 만찬이 있고 그리고 1일 날 여야 대표회동이 있고 앞서서 내일이죠. 29일에는 대통령이 4+1에 대해서 대국민 설명회 겸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있고 상당히 이제 바쁜 일정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민생인데요. 민생을 관통하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건데 앞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30일 날 회동이 깨지면서 사실상 밥도 같이 안 먹는 방식으로까지 갈등이 첨예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하고의 파트너십을 좀 강화해서 국민 눈높이, 앞서 말씀드린 여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여론을 등에 업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거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카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죽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용산하고의 갈등도 있고 당내에서 입지도 불안하고 하니까 대중적 인기, 지지를 등에 업고 한번 이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 거죠. 그거 말고는 해법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이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국민 목소리를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그 당내에서 돌파력이 있으려면 여전히 그 국민의힘 내부 그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의료대란의 지금 핵심 쟁점은 의대 증원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지금 용산에서 확실히 하고 있고 그게 맞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민생 지원금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하위 50%가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뭐 이런 거를 협상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실에서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뭔가를 본인이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를테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의 벽,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의 벽, 그걸 누구는 108봉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108봉. 108봉을 넘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넘을 수 있는 거냐. 참모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를 잘 아는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예. 한마디 더 하면 제일 잘 다룰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참모한테 직접 확인을 한 건데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누구랑 깊이 상의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주변 뭐 예컨대 최고위원단이라든가 의원단이랄까 아니면 뭐 참모들이랄까 깊이 있게 대화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이거를 돌파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대표회담을 하면은 민주당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확 된다든지 뭐 이런 거가 가능할까요? 뭐 기대를 좀 민주당 좀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일단 통과가 중요해서 개문발차로라도 특검 열차가 출발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의 회담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꼭지를 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25만 원은 물러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워낙 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민생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 25만 원이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라도 지원이 되면 전통시장 중심으로 동네마다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소위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민주당의 그런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같이 가봅시다 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본인의 입장과 판단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할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방향으로 놓고 볼 때 일정 정도의 돌파구는 열릴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경우에 따라서 이러이러이런 것은 지금 할 수 있는데 이러이러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거나 다음에 하자라고 한다면 이번에 첫 번째 회담을 하고 다음에 또 다음번 회담을 통해서 어차피 정기국회는 국회 시간이거든요. 예. 예, 국회 시간 동안은 서로 협상을 해서 어떤 것들을 처리해보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고 그 공간은 열리기를 바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국회 시간인 건 맞는데 또 협상 주도권이 또 추경호 그렇습니다. 원내대표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의 우려도 좀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내용은 저희가 또 추가해서 나중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